안녕하십니까, 박건영 대표입니다. 원포인트 투자 레슨 이제 2주 동안 공교롭게도 휴일이었기 때문에 금일 또 힘차게 올해 새해 첫 레슨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소개는 대충 생략하고요. 자, 목차는 국내 증시 리뷰를 먼저 해야겠고 현 시장 이벤트 체크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업종에 대한 소개가 마지막 3번 후반부에 있을 겁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제 3,000포인트, 영광스러운 3,0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유동장세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합니다. 이 구간에서 이제 장전 동시 효과를 봤을 때 전 종목이 하한가였던 이제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였죠. 과거였는데 어느새 이제 유동성의 힘으로 여기 지난 6월 횡보장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탁 자산이 지금 70조가 돼갑니다. 시중에 풀린 유동성, M2 광해통화를 포함해서 엄청나다는 얘기겠죠. 이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다는 건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분명하게 경계해야 될 부분도 나눠보면서 그 사유를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금일은 뭐 영광스러운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 3,161포인트로 마감을 한 날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지난 이제 2017, 18년도 바이오 버블 때 이제 고점을 다시 건드리고 있어요. 중소형주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면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위주, 금일같이 대형주 수급이 이제 많이 몰릴 때 어쩔 수 없이 중소형주들은 수급 논리에 의해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2%, 3% 이렇게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현대그룹주가 이렇게 20%, 30% 가까이 이제 가까운 급등이 있었을 때 코스닥은 이제 파란불인 거 보시면서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형주가 이제 좀 포트폴리오에 없어서 그랬다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매매를 이어오시면서 대형주를 샀다 팔았다 안 가니까 다시 중소형주로 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전환 매매를 좀 섣불리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대형주 편입은 아직도 유효한 시장이고요. 금일같이 이제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는 조금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나 다 좋지만 추격 매수는 항상 금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고객 예탁금을 이제 이게 한 2거래일, 3거래일 정도 디레깅이 됩니다. 지금 한 70조 가까이 육박하고 있어요. 이제 신용 잔고 같은 경우에도 그간 이제 예탁금 자체를 보면 한국 증시가 박스피, 수년간의 박스피 그리고 코스닥 장세가 20에서 25조 정도의 유동성만으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더블업 돼 버렸습니다. 이제 더블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이제 V자 반등 운동을 지속해 오면서 예탁 자산이 계속해서 무제한적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만큼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기도 하고 매매를 이어나가기에도 충분히 좋은 시장이다. 그리고 제가 지난 10월 방송 때부터 유동성 지표는 아직도 견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매를 하심에 있어서 업종이나 어떤 이제 정책 수혜주 쪽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연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준 의장, 이제 파월 의장이죠. 긴축 재정을 시사. 긴축 발작이 오기 전에 어느 정도 신호를 주겠다. 긴축이라는 게 이제 재정 유동성을 어느 정도 시장에 지금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쪼인다는 얘기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긴축 발작이 일어난다는 건 그겁니다. 유동성을 시중에 이렇게 많이 풀어놨고 모든 자산, 원자재까지 포함해서 다 급등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금리를 올려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시중의 유동성이 다시 빨려 들어가겠죠. 그러면 자산 시장이나 이제 금융 시장에는 당연히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긴축 발작이 오기 전에 어느 정도 시그널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기조 IMF에서도 지난해 말했었죠. 당분간은 재정 유동성을 걷어들일 생각이 전혀 없다,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유동성,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계속해서 유동성 지표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고 있어요. 월 이제 1,200억 규모의 국채 그리고 MBS 계속해서 매입하고 있고 자산 시장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그널은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전 세계 글로벌 대유행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이런 발언에 있어서 조금 시장이 충격을 받을 게 아니라 단기 유동성 지표는 충분하기 때문에 올해 이제 반기 그리고 이제 연말까지 어떤 종목들이 갈까, 어떤 업종들이 대시세를 낼까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겠죠. 미국 국채 금리가 10년물을 기준 1%를 상향 돌파했습니다. 금리에 대해서 어려워 생각하시는데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가격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렇습니다.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당연히 수요가 올라가는 거고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수요가 낮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이제 올라간다는 거는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로 이제 뭐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말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가격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가격이 반비례로 떨어지는데 지금 이제 위험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미국 국채금리가 이게 코로나 이 부분이 이제 코로나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최저점을 찍었다가 경기 불황이나 이제 침체에 관한 이제 좀 어느 정도 우려로 인해서 금리가 이제 최저점을 찍었다가 다시 1%를 상향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모든 자산 가격이 다 상승하고 있어요. 가상화폐를 포함해서 이제 원자재 가격도 다 상승하고 있고 이제 무차별적인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도 다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금리 상승 본격화까지는 어느 정도 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상향 돌파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계속해서 늘어나 있고 시중의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정장을 주의하라. 왜냐하면은 상승 추세가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상승 추세가 너무나도 오래 지속됐습니다. 지난 6월 달에도 모든 이제 여러 이제 전문가 이제 자료를 좀 참고해 보면은 보통 이제 6월 달에 횡보장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코스닥이 쌍바닥을 빼고 살짝 이탈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6만 전자에 갇힐 거라는 또 전망도 어두운 전망도 있었고 유동성은 견조하지만 아직 실물 경제가 회복이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먼저 선반영해서 이만큼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 언제든지 토해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도 이렇게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말하는 건 이거죠. 많이 올라왔으니까 시장이 과열된 징후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조정장은 대비하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당연한 원칙이겠죠. 상승 추세가 오래 지속됐으니까 언제든지 변동 구간에 진입할 수도 있다는 거고 이 구간에서 내가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다 과열된 시점이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업종과 그리고 섹터 어떤 종목군을 공략해야 될지 뭐가 이제 저점 매수의 기준이 있고 하단이 짧고 상방이 폭발적으로 열리는 업종이 뭘지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자,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지난해 이제 연결법인 기준으로 4분기 실적 발표를 이제 하는 시즌이기도 하고 금일 삼성전자 실적의 발표가 나왔죠. 이제는 올해 실적 펀더멘털 장세가 좀 어느 정도 도래할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회사가 업종 사이클을 타고 갈 때 멀티플이 더 붙습니다. 실체가 없는 회사를 지금 매매하는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 장세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가시화될 때나 약세장 신호가 중간중간에 포착이 될 때 하락폭이 매우 클 겁니다. 그 구간에서 여러분이 변동성을 잘 감내하셔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매우 큰 화두죠.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제가 이거 아까 이제 사진을 따왔는데 1 비트코인당 4,4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지난 2017년, 2018년도에 가상화폐 1비트당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이 2,600에서 2,70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건 당시 이제 3천만 원 조금 안 되게 좀 찍고서 이렇게 쭉 밀렸다가 금융당국에서 이제 법무부 장관께서 이제 얘기를 했죠. 가상화폐는 어느 정도 좀 안 좋다. 아직까지 안 좋다고는 말 안 했지만 아직까지는 실체가 없는 거고 특히 투기 시장에서 좀 과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규제하겠다 그러고서부터 버블이 어느 정도 또 빠진 느낌이었죠. 그리고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2천만 원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로 계속해서 쭉쭉 뻗어주는데 여전히 똑같습니다. 자산 가치 제2의 이제 디지털 골드라 그러죠. 이제 실물인 금과 이제 디지털 골드로 경쟁을 하는 겁니다. 화폐 가치가 당연히 떨어졌기 때문에 가상화폐나 이제 실물 이제 금이나 이런 쪽으로 가격이 상승이 좀 몰릴 수 있고 풀린 유동성으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는 모든 자산 가격, 뭐 단연 부동산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주식 다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근심 어린 눈으로 좀 쳐다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3000 시대입니다. 황소 장세를 금일도 연출하였습니다. 매우 수급 이원화가 많이 나왔어요. 거래소랑 코스닥이랑. 거래소에서는 파티를 즐기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울고 있습니다.
단연 내 포트폴리오에 있는 업종과 종목이 중요하겠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저위험 고수익입니다. 주식은 당연히 고위험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낮은 종목군들로 다 베팅을 하자 이게 아니라 하단이 짧고 상방이 항상 크게 열려있는 업종을 주목해야 됩니다. 지난 10월 달에도 이제 원포인트 투자 레슨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최근에 이제 풀린 유동성으로 인해 삼성전자가 구만전자를 찍고 이제 관련 주가 이제 좀 중소형주 반도체 IT 중소형주 대표 종목 이제 디바이스 ENG를 포함해서 모든 종목이 이제 신고가를 먼저 열어준 자리입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봤던 포인트는 그거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실적, 숫자 데이터가 명확하고 투자 사이클을 타고 갈 수 있는 종목, 향후 상승 기류가 명확한 종목, 우상향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 당장 월요일, 화요일 마켓 타이밍을 예측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수가 빠질 수도 있고 또 항소장시가 오늘처럼 또 연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방향성이 우상향하고 있는 업종을 분명히 주목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단기 투자, 단기 트레이딩도 좋습니다만 현 시장에서는 아까 CS윈드라는 종목을 복귀를 하면서 참 뭐 수익률이 뭐 70%, 80% 돼가지만 뭐 그냥 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업종에 대한 방향성이 우상향으로 꾸준히 흐르고 있다면 당일 음봉, 양봉 이런 거에는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다 보면 수익이 나는 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종목에 대한 트래킹을 계속해서 해주시는 게 어느 정도 수익률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세 자릿수 수익률은 아무렇게나 나오지 않습니다. 유행을 바라면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변동성도 준비해 가면서 좋은 종목 찾기에 일조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주목하는 업종입니다. 페로브스카이트. 제가 이거 노란톡방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태양광 이제 패널 이번에 하나솔루션이 1.2조 유상증자를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중에 1조가 차세대 태양광 사업부로 이제 연구 개발이 들어가는데 페로브스카이트라고 이제 차세대 신소재입니다. 기존 실리콘 소재의 단점을 보완해요. 기존 실리콘 소재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어느 정도 끝까지 가 있고 일조량을 가했을 때 어느 정도 평당 이제 태양광 패널이 이렇게 있다면은 평당 효율이 어느 정도 이론치의 이제 최대치까지 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차세대 신소재로 보완하겠다는 건데 이게 살펴보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실리콘 소재 전국 공정이 이론상 최대치에 지금 어느 정도 부합해 있고 태양광 판넬이 모든 평당 균일한 발전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신소재 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번에 이거를 팬덤 방식으로 기존 실리콘과 이제 페로브스카이트를 엮어서 쌓는 방식으로 이제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데 CS윈드 유무상 증자 때도 말씀드렸고 하나솔루션의 이번에 유상 증자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 과거 이제 태양광 시장을 보게 되면은 중국의 이제 좀 저가 공세로 인해서 매우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기업들 수십 곳이 이미 줄도산했었어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신성장 산업 동력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매우 유의미하게 자금 선순환을 위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 금일 그리고 신고가를 최근에 한번 열어줬는데 여전히 중기적으로 매우 모멘텀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해서는 뒤에서 종목을 말씀드릴 거지만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환경사회 투자 본격화, 신재생주 랠리입니다. 블루웨이브가 이제 현실화되면서 태양광 ETF가 지금 계속해서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어요. 인베스코 솔라 ETF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이고 미국에 상장된 나스닥에 상장된 썬파워, 썬런, 썬노바가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주로는 뭐가 있을까요? 단연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솔루션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ENG, OCI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이제 종목들을 하실 때 대표주를 매매하실 때 내가 태양광 종목이면은 태양광 종목, 풍력 종목이면 풍력 종목, 관심 종목을 조금 나눠 놓으시고 종목에 대한 특성을 어느 정도 메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솔루션은 현대에너지솔루션 다 종목의 특성이 다릅니다. OC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올라오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라고 해서 막 샀다가 어느 날은 하나솔루션이 가고 OCI가 빠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너무 이제 좀 종목에 대한 복귀가 없이 업종 트렌드만 보고 그냥 쫓아가시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종목 복귀가 항상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동성 장세는 지속된다. 이거 지금 3개월째 외치고 있죠. 지표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긴축에 대한 걱정은 많이 없어도 될 것 같고 정책 수혜주, 글로벌발 정책 수혜주가 받는 게 단연 신재생이겠죠. 그리고
자, 제가 이거 항상 질문 받는 겁니다. 현금을 몇 프로 정도 보유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아무리 뭐 소액 투자자라고 그래도 현금 부여는 뭐 30% 이상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장에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는 수익이 어느 정도 좀 나실 건데 시장 단기 충격 때 이제 어느 정도 쿠션을 완화해 놓을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수익을 다 반납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음전환을 할 수도 있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언제든지 분할 매수 그리고 분산 투자, 업종별 분산 투자는 매우 필수적이고 그리고 현금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하락장을 대비해서 보유하시는 게 가장 주식 투자의 원칙입니다. 커버리지를 넓게 열어라. 분할 매수겠죠, 당연히. 자, 성장 업종 베팅. 그동안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풍력, 해상 풍력도 말씀드렸고 태양광 관료주들도 한 번씩 OCI나 뭐 신성 ENG, 현대에너지 솔루션 다 이제 제가 공식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추천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 하나솔루션이 지긋지긋한 박스를 넘었습니다. 제가 종목 상담을 하면서 항상 느낀 건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동평균선을 많이 보십니다. 자, 21선이 여기 위에 있죠. 자, 이거 이탈할 때마다 21선 이탈하는데 단기 추세 하락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봐 주십니다. 이런 종목은 기술적인 게 사실 그렇게 단기 추세를 당장은 결정할 수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을 단순히 이평선이 어느 정도 깨져 있다고 그래가지고 손절매를 한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주식 못 하시면서 손절만 하게 됩니다. 왜? 예를 들어서 종합지수가 마이너스 1, 2%가 빠지는데 종목들 흘러내림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점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2%, 3%씩 빠지다가 다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 종목에 좀 어느 정도 탄성력이 없다. 그러면 또 체크해 봐야 될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2거래, 3거래 시차가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종목의 방향성, 우상향이냐 아니면 우하향이냐 아니면 횡보를 어느 정도 거칠 것이냐. 리스크가 10개 중에서 두세 개가 있는 업종이 있을 거고 한두 개가 있는 업종이 있을 겁니다. 최대한 없는 업종으로 베팅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자, 신성 ENG 같은 경우도 이번에 클린룸 관련해서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 같이 올라온 종목이죠. 최근에 이제 좀 시가총액이 많이 커진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고점 부분에서 소화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표주로서로 들어갔고 성장주로서도 들어가기 때문에 덩치가 커졌다고 해서 뭐 매매를 안 하시는 것보다 종목에 대한 특성을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솔루션이나 뭐 OCI 이거랑 이제 좀 이원화해서 좀 나눠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종목 설명을 다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자, OCI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올라온 게 뭡니까? 실리콘이죠. 제가 이제 톡방에서도 자주 말씀드렸는데 중국에서 이제 과거 태양광 저가 공세를 계속했을 때 중국은 이제 성당 전기요금이 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태양광 생산할 때 드는 전기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중국은 이걸 다 보조금으로 때려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쟁이 안 됩니다. 어떻게 경쟁이 안 돼요?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 이제 제품 차이가 많이 없는데 단가가 당연히 중국이 더 싸니까 국내 태양광 회사들이 줄도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동안 친환경 에너지 테마가 얼마나 소외받았고 시장이 한 테마로서 중간중간에 움직였지만 이제는 정책발로 이제 밀고 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자금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특성은 제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다 정리를 해드리고 멘트를 드리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 뭐 업데이트를 뭐 좀 여건상 뭐 그냥 안 했습니다. 뭐 그냥 제 노란톡방에서 제가 피드를 드리는 거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중국 저가 뭐 얘기 뭐 태양광 뭐 공장이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 다 적혀 있습니다. 뭐 굳이 언급드릴 필요가 뭐 이건 없겠네요. 자, 여기 반도체 언급드렸던 거 있고 종목 추천도 실시간으로 나갑니다. 대표주를 이제 추천해서 수익률을 세 자릿수를 기록했던 또 영광이 있죠. 자, 오늘 원포인트 투자 레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 수익의 행복 박건영 대표였습니다.